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재미동포 부부가 고객의 바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지의 주인은 로이 피어슨 주니어라는 판사였습니다. 당시 세탁소의 주인이었던 정인남 씨는 피어슨 판사에게 거듭 사과하며 바지값의 몇 배를 물어주겠다 양해를 구했는데요. 피어슨 판사는 정 씨의 세탁소에 내걸어놨던 고객 만족과 당일 수선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 씨 부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은 맞기에 소송의 국가인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죠.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피어슨 판사가 정 씨 부부에게 요구한 배상액은 무려 6,600만 달러, 한화로 700억에 달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몰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들은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가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만족과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인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어슨 판사가 정 씨 부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판사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아시아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여론을 의식한 피어슨 판사는 소송 금액을 기존의 6,600만 달러에서 5,400만 달러로 소폭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미 그에 대한 여론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고 미국 법원에서조차 한인 부부의 손을 들어줘 결국 피어슨은 정 씨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판사 자격마저 박탈당하였습니다. 2007년 8월 9일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피어슨이 2008년 정 씨 부부 소송에 대한 항소 및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피어슨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 정 씨 부부도 만신창이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 씨 부부는 갖고 있던 3개의 세탁소 중 2개의 문을 닫아야만 했고 피어슨 판사의 지속된 방해 공작과 연로한 나이가 겹쳐 결국 평생 이어오던 세탁소 사업을 전부 접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극단주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자체 분석 결과 얼마 전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이들 중 60%는 파산한 상태이거나 세금을 못 내는 등의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애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궁핍에 빠진 이들이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퍼지는 극단주의 사상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난 15일 신뢰의 약화, 공포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죠. 안 그래도 음모론이 판치는 미국에 퍼진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로 극단주의가 파고들었고 이들은 희생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희생양으로 사회적 약자, 대표적으로 아시아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합니다. 지난 13일 CN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요즘 부쩍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월 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세의 태국계 남성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백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91세의 아시아계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는 64세 아시아 여성이 강도를 당했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61세의 아시아 남성이 백인 남성에게 칼부림으로 얼굴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현재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단주의자, 음모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에 쏟아진 폭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빌 게이츠 갑작하여 만든 가짜눈이라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눈덩이에 불을 붙였을 때 눈이 녹기는커녕 검게 그을린 자국만 남고 헤어드라이기의 온풍을 이용해도 눈이 녹지 않는다며 텍사스에 뿌려진 것은 가짜눈이라 주장하고 있죠. 이 영상에 호응하는 미국인들의 수도 수십만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막상 라이터로 그을린 눈에 검은 자국이 남은 것은 단지 라이터 속에 남아있던 부탄이 불완전 연소에 생긴 자국에 불과하고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도 눈이 녹지 않는 것은 눈의 승화현상에 불과한데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외면한 그들의 무식함에 전 세계 지식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에 가득 차고 그릇된 신념에 가득 찬 이들만이 일부와 전체를 분간하지 못하고 모든 아시아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겠죠. 실제로 교양 있는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의 영향력, 특히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증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8일 미국 LA 비버리힐스 힐튼 호텔에서는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작품은 모두의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이 바로 그것이죠. 소울은 한국 극장가에서도 2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감동 영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찾은 한국인들은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영화의 곳곳에 한국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조가 머나먼 저 세상을 접하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내 바지 어디 갔어?" 라는 한국어 대사를 칩니다. 이것은 영화 소울이 스토리 부서에 있던 한국인 아티스트가 직접 영화의 재미를 위해 녹음을 한 부분이었죠. 또한 영화의 두 번째 주인공인 22가 그동안 그의 멘토가 되었던 영혼들을 회상하는 순간 현주, 민기, 지윤 등 수많은 한국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이 뉴욕 도심을 누비는 추격전을 펼칠 때 호호만두라는 가게 상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작에 참여한 한국인 장호석 애니메이터는 이 장면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는 음식인 만두에 제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밝혔죠. 사소한 사건들이지만 미국의 영화 제작 환경에서 한국인들의 입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골든글로브 시상식 하면 역시 한국의 영화 미나리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날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미나리는 오스카 시상식을 향한 레이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19년에서 2020년 국제영화제를 휩쓸고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한국의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바쁜 배우 윤여정님마저도 여태까지 실물로 받아본 트로피는 아직 한 개뿐이라며 실감나지 않는다는 소감을 전하고 계시죠. 지극히 한국적인 영화로 평가되는 미나리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는 단순 명확합니다. 이 영화가 지극히 한국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싸우게 되고 반목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보통의 우리 이야기. 하지만 이런 영화의 특징은 모두가 자극적이고 해결화된 할리우드적인 영화를 추구하던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코로나로 인해 사소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이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는 가슴속에 따뜻함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해결을 원하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죠. 한국 냄새,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그동안 자신들이 그리워하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하던 세계인들의 가슴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던 것은 바로 사람들 간의 정이었다.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은 다가오는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한국인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제 그가 더 이상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닌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되었을 정도로 세계 영화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해졌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더 이상 한국만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로 재미를 보던 넷플릭스는 올해 더 막대한 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5년간 7,7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공표하였죠. 넷플릭스가 아시아 지부에 투자하는 금액이 1조 1천억 원인데 무려 절반을 한국에 쏟아붓는 투자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OTT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제 한국 콘텐츠 영향력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역시 한국 지부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디즈니 코리아 대표로는 오상호 전 디즈니 스튜디오 사업부 전무를 임명하였고, DTC 사업부 총괄로는 김소연 전 소비재 사업부 상무를 선임하였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넷플릭스보다 훨씬 적극적인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 전진기지를 두면서도 막상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의 대표로는 레지날드 숀 톰슨 외국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디즈니는 아예 총책임을 한국인으로 둠으로써 보다 높은 이해도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버스 안에서 백인 여성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아시아 남성에게 침을 뱉으며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인데요. 이때 남성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그녀를 버스 밖으로 밀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 모두 그녀의 인종차별 행위를 질타하며 남성의 편을 들었고, 오히려 남성을 다독이는 말을 건네었다 하는데요. 현재 세계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며 현실 부정하는 이들은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진취적인 이들만이 다가오는 세상의 주역이 되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